안녕하세요. 황혼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저울은 존재할까요? 여기에 저울에 올려놓지 못한 각기 다른 사랑으로 가슴 시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자 할머니의 가슴 시린 가족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미자의 두 마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는 사랑이 들어오기도 미움이 스며들기도 후회가 자리를 잡기도 하지요. 여든을 목전에 둔 미자 할머니. 70평생을 두 아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들 둘 사이에서 시작된 미묘한 균형이었지요. 재수는 미자의 장남입니다. 어려서부터 해맑고 쾌활한 성격이었죠. 공부 체질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들 또한 그를 좋아했습니다. 웃음이 많아 동네 어디를 가든 그의 존재는 곧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차남 재우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그 조용함은 어느새 깊은 학문이 되어 그를 검사 자리로 이끌었지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저리도 다를 수 있을까? 미자는 편애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늘 흔들렸습니다. 장남이 다정해서 마음이 갔고 차남은 똑 부러져서 든든함에 기대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착하기만 한 장남의 삶이 제자리만 도는 것 같아 미자는 남몰래 결심합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재수 인생도 달라지겠지. 살뜰히 모아둔 노년 자금을 털어 장남에게 작은 가게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차남에겐 알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시간은 흘렀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지영. 지영은 남편 재수와 닮은 성격으로 밝고 친절하며 정이 많았습니다. 전화기 속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만 잠겨 있어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어왔지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 왔어요.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첫째 며느리 지영은 김장철이 되면 새벽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미자의 손이 덜 시리도록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담그며 지영은 미자에게 정말 딸처럼 살가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수진. 수진은 성공한 의사답게 단정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볼 정도로 바쁘지만 보이는 만큼의 거리감은 돈으로 메웠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 반짝이는 장신구, 그리고 두툼한 봉투 등으로 말이지요. 아이고 이런 걸 왜 또 주니? 나는 그냥 얼굴 한번 보면 된단다. 미자의 서운함이 금세 사라질 만큼 둘째 며느리의 보답은 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온도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 둘은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지영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이 더 중요한 분이야. 진심이면 충분한 거잖아. 수지는 지영을 의식하듯 받아쳤습니다. 지영씨, 세상은 마음만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노후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작은 말투, 작은 행동, 작은 선물에서 시작된 두 며느리의 경쟁이었지만 점점 미자는 두 마음 사이에 갇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휴대폰은 지영의 따뜻한 음성 메시지로 울렸다가 수진이 보내온 이체 알림으로 또 울렸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째서 기쁨이 늘 불안으로 바뀌는 걸까? 어느 겨울날 두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 수지는 우연히 장남 가게가 미자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이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것 저희 남편은 알고 있나요? 미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재훈이는 몰라. 재훈이는 내가 도와줄 것도 없이 알아서 잘하는 아이잖아. 그런데 재수는 아니잖니. 그 애는 마음이 여려서 내 손길이 늘 필요하단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미자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난 평생 미안한 사랑만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엔 저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무게를 재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사랑받아야 하는지. 그렇지만 사랑은 균형을 맞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미자의 집에 오늘도 두 종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는 정이 담긴 발소리, 또 하나는 계좌 알림과 함께 오는 무거운 선물. 그 사이에서 미자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묻습니다. 사랑의 값은 무엇으로 매겨야 할까요? 사랑이란 나눌수록 커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눈 만큼 균열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미자의 집안에는 이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바람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장남의 가계, 차남의 무심한 성공, 그리고 며느리들의 다른 방식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미자의 늙은 마음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남 재수는 가게 운영에 서툴렀지만 여전히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수익이 들쭉날쭉했고 미자는 그럴 때마다 몰래 도와주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늘 받는 것 같아 죄송하기만 한 재수는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또 도와주셨어요? 나 이제 곧 잘 될 거야. 걱정 마세요. 정말이야. 미자는 재수가 혹시나 기가 죽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 수진이 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재훈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가족의 재산 문제잖아요. 미자가 수진의 말에 당황해하며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야. 나는 재수가 너무 걱정돼서 아주 조금만 도와준 거야. 수지는 말없이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은 곧 차남 재훈의 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재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미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재훈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미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형 가게에 돈 대주셨죠? 아니, 재훈아. 그게 아니라. 미자는 쏘아보듯한 재훈의 눈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며 미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은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입니다. 어머니가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미자의 오랜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재훈아, 재수는 너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렸어. 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느라 자기 앞가림이 늦었을 뿐이야. 재훈은 형, 재수를 감싸고 도는 듯한 어머니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죠. 형은 착하니까 한 번 더 봐주고 나는 혼자서 알아서 잘하니까 어머니의 시선은 언제나 형을 향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울은 그렇게 기울어 있었던 거죠. 미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 재훈아, 내 말이 맞다. 엄마가 평생 겁이 났다. 재수는 누가 안아주지 않으면 부서질까봐. 너는 내 손 없이도 혼자서 늘 잘 해내는 아이였으니까 재훈아, 너에게 미안하구나. 재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편애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들의 경쟁은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제가 알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첫째 며느리 지영에게 질세라 둘째 며느리 수진도 이어 받아칩니다. 세상에 마음만으로 되는 게 있나요? 사랑은 책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둘의 말은 점점 미자의 머릿속을 흔들고 미자는 결국 병이 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 말입니다. 결국 미자는 마음의 병이 몸에까지 이상 증세로 나타납니다. 미자가 입원하자 두 아들과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기묘하게도 네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눌러뒀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엄마는 말이다.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믿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참 미안하구나.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미자를 바라보며 큰 아들 재수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내가 잘할게. 진짜 잘할게. 둘째 아들 재훈도 형을 이어 말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자는 손을 뻗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재수야, 재훈아, 사랑은 똑같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외로운지 누가 더 힘든지 그걸 보는 게 사랑이란다. 미자의 말에 첫째 며느리 지영은 눈물을 훔쳤고 둘째 며느리 수지는 차가운 표정을 처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수의 가게 앞에는 재수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 분식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둘째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지원한 새간판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인생은 저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울이 아닙니다. 누군가 더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 덜 사랑받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 잘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도 미자의 집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그 국물 속에는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과 뒤늦게 비껴간 오해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겠지요. 사랑은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의 미자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저울에 올려놓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주세요.